20세기 최고의 천재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치와 싸웠고 밤새 술 마시며 토론했던 절친. 하지만 이들은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눴죠. 한 명은 당신은 위선자라고 외쳤고 다른 한 명은 당신은 겁쟁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알베르 까미와 장 폴 사르트르. 어떻게 최고의 철학 콤비가 원수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다른 두 천재. 알베르 까미. 1913년 알제리 빈민가 출생.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귀머거리. 장학금으로 겨우 공부했고 결핵까지 앓았죠. 하지만 지중해 햇살 아래서 축구하고 바다를 사랑하며 자란 청년. 그의 글은 투명하고 감각적이었습니다. 추상 이론보다 구체적인 인간의 감정에 관심이 많았어요. 장 폴 사르트르. 1905년 파리 부르주아 가정 출신. 명문 학교를 나온 엘리트. 키는 152cm로 작았지만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 하루 커피 수십 잔 마시며 글 쓰는 워커홀릭. 파이프 담배 연기 속에서 철학을 만들어냈죠. 그에게 철학은 책상 위 학문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전쟁이 만든 우정. 1943년 나치 점령하에 파리. 사르트르 연극 공연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습니다. 까미가 사르트르의 연극 리허설을 보러 왔다가 작가를 만난 거죠. 즉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까미는 사르트르의 지적 카리스마에 매료됐고 사르트르는 까미의 문학적 재능에 감탄했어요. 밤마다 생제르맹의 카페에서 만나 와인 마시며 토론했죠. 함께 레지스탕스 활동도 했습니다. 까미는 지하신문 편집, 사르트르는 지식인 저항운동을 이끌었어요. 해방 후 파리에서 이 둘은 슈퍼스타가 됩니다. 까미의 이방인 페스트는 베스트셀러,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철학계를 뒤흔들었죠. 서로를 형제 같은 친구라 불렀고 이들이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 까미의 부조리. 매일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반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까미는 이걸 부조리라 불렀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안 줍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우주는 침묵할 뿐. 벽에 대고 질문하는 것과 같죠.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고. 영원히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 그런데 까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시포스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요? 비록 세상이 부조리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작은 반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까미의 메시지는 인생은 의미 없는 게임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게임을 하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말했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무슨 뜻? 칼은 먼저 자르는 도구라는 본질이 있고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냥 태어나 버려요. 던져진 존재죠. 그리고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듭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인 건 착한 본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매일 착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사르트르의 메시지는 인생은 내가 만드는 요리야.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나한테 달렸고 나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해. 차이점. 까미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개인의 반항과 아름다움 찾기. 사르트르 자유 선택 행동 강조. 처음엔 이 차이가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1950년대 이게 거대한 균열이 됩니다. 정치가 우정을 갈랐다. 사르트르 혁명의 편. 2차 대전 후 냉전 시대.
사르트르는 점점 정치적으로 변했어요. 지식인은 행동해야 한다. 침묵은 공범이다. 프랑스 공산당에 가까워졌고 소련을 옹호했죠. 스탈린 독재? 그는 생각했습니다. 혁명을 위해선 어느 정도 폭력은 불가피하다. 완벽한 혁명은 없다. 그에게 중요한 건 참여. 노동자와 연대, 제국주의 저항. 사르트르는 거리로 나가 시위하고 끊임없이 글을 썼어요. 까미, 인간이 먼저다. 까미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알제리에서 식민지 폭력을 목격했지만 가난한 프랑스계 사람들도 봤죠. 혁명이 중요한가, 인간이 중요한가? 소련 강제노동 수용소 소식을 듣고 물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까미의 답은 아니요. 1951년 반항하는 인간 출판. 혁명적 폭력을 비판했죠. 나는 정의를 사랑하지만 정의를 위해 내 어머니보다 세계를 먼저 사랑하지는 않겠다. 알제리 전쟁 중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독립군을 지지했지만 까미의 어머니는 알제리에 살았고 테러 위협 속에 있었어요. 추상적 정의보다 구체적 인간을 먼저 생각한다. 충돌은 필연. 사르트르 눈에 까미는 겁쟁이. 역사를 이해 못하는 감상주의자. 까미 눈에 사르트르는 위선자. 안전한 카페에서 혁명 외치며 실제 희생자는 외면하는 사람. 절교, 공개 파국. 1952년 폭탄이 터집니다. 사르트르가 편집장인 잡지 레탕 모데른의 까미 책에 대한 서평 실림. 쓴 사람은 사르트르의 제자 프랑시스 장송. 이건 서평이 아니라 처형이었어요. 30페이지 신랄한 비판. 부르주아 도덕주의자, 역사를 이해 못하는 미학주의자. 까미는 충격받고 사르트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편집장님으로 시작하는 차갑고 분노한 편지. 당신은 내 책을 읽지도 않고 비판했습니다. 제자를 사주해 나를 공격했죠. 이게 우리 우정입니까? 사르트르도 즉시 공개 답장. 친애하는 까미, 우정을 끝낸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역사를 거부하고 편안한 도덕주의로 도피했어요. 잔인한 편지였습니다. 까미의 가난한 출신을 언급하며 이제는 부르주아 지식인이 됐다고 비난했죠. 까미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카페에 있어도 서로를 모른 척. 파리 지식인 사회는 둘로 나뉘었죠. 까미는 일기에 썼어요. 나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적게 미워한다. 비극적 결말. 1960년 1월 4일. 프랑스 시골 도로에서 교통사고. 까미가 탄 차가 나무에 충돌. 즉사. 46세. 가방에서 미완성 소설 원고가 발견됐습니다. 최초의 인간,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사르트르는 충격받고 즉시 추도문을 썼어요. 까미를 이 시대의 핵심에서 역사와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람이라 불렀죠. 하지만 화해는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나중에 사르트르는 말했다고 합니다. 까미와의 다툼은 내 인생 최대 슬픔 중 하나다. 그들이 남긴 것. 서로의 거울. 사르트르는 행동 정치 역사를 대표했고 까미는 개인 도덕 인간성을 대표했습니다. 둘 다 필요했어요. 사르트르가 없으면 불의에 맞서 싸우는 법을 잊고 까미가 없으면 싸우다 인간성을 잃을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질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폭력을 써도 되는가? 추상적 이상과 구체적 인간, 뭐가 먼저인가? 기후위기, 사회정의, 정치 양극화. 우리도 여전히 행동과 양심, 혁명과 인간성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서로 다른 것의 아름다움. 까미와 사르트르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쉬운 답을 거부했어요.
까미는 혁명 만세. 대신 하지만 인간은을 물었고, 사르트르는 도덕이 중요해 대신 하지만 행동은을 외쳤죠. 그들이 싸웠다는 건 진지했다는 뜻입니다. 신념을 우정보다 앞세웠어요. 어쩌면 그게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을지도. 까미는 인간은 죽지만 작품은 증언한다. 사르트르는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뭘 하느냐다. 둘 다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 그들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까미. 자유와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라는 사르트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동하되 인간성을 잃지 말 것. 도덕적이되 불의를 외면하지 말 것. 까미와 사르트르, 20세기 최고의 철학적 우정이자 가장 비극적인 결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